이제 아까 좀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하나 해드릴게요. 그거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이 있어요. 원숭이가 있고,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말이 있고,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5마리 동물을 가지고 다녀요. 5마리 동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길을 가다가 막 버려야 될 수가 있어요. 이 동물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버려야 할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동물이.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적는 동물이 가장 애착이 있겠죠. 이해 안 가요? 5마리 동물을 여러분이 데리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버려야 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귀찮아서 버려야 돼. 그럼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장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써보시라고. 요거 하고 수업을 할게요. 쉬어가는 코너예요. 쉬어가는 코너.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 한 100가지도 더 알아요. 근데 그것만 수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또 시간이 나면 좀 강의에다가 해드릴게요. 원숭이, 양, 소, 말, 사자 그냥 막 하지 말고 어떤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서 써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가장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제 버려야 될 동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좀 늦게 오셨군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버려야 될 동물이 이게 5마리가 있어요. 5마리 원숭이, 양, 소말, 사자가 있는데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동물들의 순서대로 쓰시라는 게 아까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숭이, 양, 소, 말, 사자 중에서 한번 또 두 분도 써보세요. 쓰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동물 5마리 중에 버리고 싶은 순서대로 쓰라고. 이 동물. 먼 길이 가는 거죠? 예, 그죠. 뭐 근데 그 길은 뭐 정해지진 않았어요. 먼 길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짧은 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버릴 동물이 가장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죠? 빨리빨리 하세요, 이제 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원숭이를 가장 먼저 버리겠다. 와,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원숭이 버려요? 원숭이 좋은 동물인데? 아니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놔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중요성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나마 원숭이가 순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은 왜 귀찮? 좋아요. 또 양, 자, 양 선도 가장 먼저 버릴 게 양. 왜 그래요? 간단히. 양이 제일 힘이 없고 네. 별로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그 같은 말에. 자, 소다 가장 먼저 버릴 게 소. 소는 없으시네. 말 타고 다니니까 사자. 몇 분인데 왜 사자예요? 무섭다고요? 그다음에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뭘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대로 그거를 그 밑에다가 제가 상징하는 걸 쓰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나와요. 자, 원숭이는 가족이에요. 자, 양은 사랑이고, 소는 돈이고, 말은 일이고, 사자는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사자 버리신다는 분이 자존심은 나는 살다가 힘들면 팽개치고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쓴 게 내가 가장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재밌죠? 저는 밑에서부터 1, 2, 3, 4, 5가 되거든요. 그거 이렇게 이게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예, 뭐 이거는 메인이 아니고 끼다시예요. 제가 제 지식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고, 제가 그 이야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예, 제가 여기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영상 올린 게. 막 먹방부터 해갖고 막
뭐 타로 강의, 영어 강의, 막 인문학 5만 개 다 있고 구독자 1,000명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검색하시거나 농심 형제 TV 둘 중에 하나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이거니까 이거 검색을 하셔서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돈 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진짜 영상이. 그러니까 타로에 관련된 거, 뭐 영어와 관련된 거 다 있어요, 다. 제가 지금 실제로 지금 타로 강의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문들은 나오는 프로는 없어요? 아니 타로만 풀어도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내용을 아시려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자, 이제 보세요. 그 마이너 타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쭉 끝까지 있잖아요. 1, 2, 3, 4 이게 지금 보세요. 요게 막대기 보이시죠? 막대기. 요게 막대기들. 요 완지라고 그러는 거지. 요게 뭐예요? 컵이에요, 컵. 이게 지금 40장은 다 이제 하기 힘들어서 그냥 크게 했으니까 좀 이해하세요. 요게 칼. 대충 보이죠? 요게 뭐예요? 펜타클, 오각글. 오각글 카드. 그래서 이제 이걸 카드를 가지고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카드는 행동을 하는 카드. 요 카드는 뭐라면 마음, 컵. 요 카드는 이성. 요 카드는 돈과 관련된 카드. 자, 타로 카드 중에 정말 좋은 카드를 하나 골라라 하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막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는 장면 보이죠, 대충. 흐릿해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아, 제가 이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40장을 따로 한꺼번에 하려니까 애매해가지고 이 카드가 되게 좋아요. 이 카드가 지금 그 왼쪽 오른쪽 두 개씩 있어서 안정감이 있잖아요. 보여요? 이 나무가 이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고 타로 카드. 그 다음에 이 타로 카드가 78장이 있는데 정말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하면 할수록 새롭더라고요. 타로라는 게. 저 좋은 거 알아가지고 어디서 타라고 때그 카드 뽑으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냐고요? 아니 어디 가서 타러 갈 때 좋은 거 알아서 그거 뽑으면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좋은 걸 뽑을 수가 없죠. 뒤집어 놓고 타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뽑는 거예요. 자, 요 카드가 엄청 좋은 카드예요.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람 막 춤추고 있잖아요. 춤추고 막 그래서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펜타클 오각들이 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쓴 책이 잘 팔릴까요? 했는데 이게 나왔어. 정말 잘 된다. 정말 잘 된다. 이거 보이시죠? 요 카드가 요 카드. 정말 잘 되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할게요. 이 카드는 돈을 주는데 보세요. 이쪽에만 주고 이쪽을 안 주죠. 이쪽이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유산을 주거나 뭐를 할 때도 형평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평성이 없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형평성이 없어요. 이 뭐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카드가 이런 카드가 뭐예요? 이런 카드가 그 나이트 오브 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을 가는 기사. 이 나이트 오브 컵인 거 알겠죠? 그 컵을 들고 가는 기사인데, 자,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지금 나타난 건 아니죠, 이 카드는. 오아시스가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이걸 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킹 오브 완지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 카드 킹 오브 완지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 안 한다?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고 그랬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왕이고,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도마뱀 같은 게 하나 보여요? 네. 이게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존재하는 이런 카드고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가 정말 재밌어요. 이런 카드는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막대기를 어디다 꼽을지 모르죠. 갈팡질팡하는 카드. 여기 보세요. 그리고 신발도 짝짝이에요, 짝짝이 아니에요? 신발 짝짝이로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기 조그마한 신발이고 긴 신발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마다의 상징들이 이게 이제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카드가 있다, 컵 이런 카드는 사람들끼리 이제 막 건배를 했는데 마음이 합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합심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다 안 보이잖아. 얼굴이 안 보이죠? 이런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카드가 있다. 만약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죠. 완전히 반대로 들고 있죠. 사람하고 이 반대로 있잖아요. 그림 보이시죠, 뒤에도? 사람하고 반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만약에 타로 카드 중에 이런 카드를 내가 뽑았다. 그러면 이게 이런 카드가 있으면 내가 사업을 물어볼 때 이 카드는 여러분 뭐 같아요? 사업할 때 동업하라는 카드. 지금 두 사람이 잔을 짠 부딪히잖아요. 동업하라는 카드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는 카드. 컵을 딱 부딪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이제 타로 카드들이 쭉 설명을 다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해. 장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카드. 맞죠? 여기 지금 막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펜터클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죠? 만약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끌고 가. 맞죠? 힘들게 끌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끌고 가는데 그런 카드가 있고 만약에 이런 카드가 있다 그럼 뭐냐? 김밥 1호점을 냈는데 2호점 내는 카드. 지금 한쪽을 잡고 있는데 또 다른 쪽을 잡고 있고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방전된 카드. 지금 칼 10개 받고 쓰러져 있잖아요. 방전된 카드. I exhausted 이런 카드고요. 이런 카드가 있으면 뭐냐? 이동수. 내가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이동하는 카드. 다른 쪽으로. 지금 한 남자가 뭐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죠. 보이시죠? 이동하는 카드입니다. 카드가. 이런 거는 이제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상심하는 카드. 뭔가로 상심하는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지만 뭐 이런 카드는 이제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카드. 이 칼을 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상징들이 카드마다 다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재밌는 게 누군가가 뭔가를 제의를 했어요. 제의를 했는데 제의를 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할까 말까.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의를 하는데 팔짱 끼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는 카드라고. 아,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카드는 혼자서 막 내가 10개의 막대기를 다 들고 다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다 들고 가는 카드. 뭐 이런 카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카드들의 상징들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런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 위에 거는 막대기 카드. 막대기는 뭐라고요? 막대기는 행동하는 카드. 아시겠죠? 행동하는 카드.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안정 카드. 요거는 이제 조율하는 카드. 그림 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해요.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뭐죠? 메이저 타로가 아니라 코트 타로. 코트 타로에 있는 킹 오브 완즈 여기 나오죠? 퀸 오브 완즈, 요게 나이트 오브 완즈, 그다음 페이지 오브 완즈. 그래서 요게 16장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메이저 타로가 22장, 코트 타로가 몇 장? 16장. 16장. 나머지가 뭐예요? 40장이 아까 했잖아요. 요게 마이너 타로. 요게 마이너 타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메이저 여기 코트 타로도 마이너 타로에 들어가는데 좀 더 세분화 보면 이 코트 타로는 그냥 코트 타로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열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열법인데 내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배열법을 하는 겁니다. 관계 배열법 이런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그 저에게 좀 질문하신 분 있었죠? 그 생일수, 선천수, 후천수 그거 몇 번 한 분만 제가 이 선천수가 몇 번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더해서 예, 2000 전부 2000 나왔어요? 2번. 그다음 후천수는 26번이요? 그러니까 24니까 2 더하기 4니까 6번이네. 맞죠? 선천수. 이게 선천수하고 후천수가 있어요. 아, 26번 나와서 8번. 그러니까 이분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번하고 지금 8번이잖아요. 2번하고 8번. 저쪽 앞으로 가서. 그리고 또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선천수가 2번이라는 거 있고. 그러니까 2번이면 이 카드는 정말 이게 인내, 여성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정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카드는
인내심, 고민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카드라고 했잖아요. 이번 카드는 인내심, 고민. 그리고 이제 이 BJ는 아까 내가 넘어갔는데 그냥 이 B는 뭐냐면 B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B. 이게 뷰티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뷰티풀이고 요 J는 점프에 점프한단 말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이 카드가 있으면 여성일 경우는 약간 남성스러워 보일 수 있고 남성은 여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카드고요. 그다음에 이 성류가 여성성이에요. 여기 성류 있죠?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내담자 대상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는 1 플러스 1의 합성어니까 나와 너의 합성어가 2예요. 나와 나 플러스 너.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화, 균형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자신을 잘 안 드러내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자신의 성향을 이렇게 잘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그런 의미가 있고 자신의 어떤 무의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있으신 분은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셔도 좋겠어 갖고 있어요.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도 상당히 많고요. 성류라는 것 자체가 아까 미녀도 성류를 좋아했죠. 여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도 여성성 맞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되게 섬세하고 부드럽고 꼼꼼하고 착하고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진 직업은 어떤 게 좋겠냐면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이거는 상담조사, 그다음에 꽃가게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학습지 상담인, 학습지 이게 지금 여사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이런 쪽으로 일을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8번이라고 그러셨죠? 6번이라고 그러네. 8번이라고 그러네. 네, 8번. 아까도 제가 8번 설명드렸잖아요. 8번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사람도 내가 한번 딱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뭐가 돼요? 온순한 양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중국에서 북경에서 올림픽을 할 때 8시 8분 8초 이때 한 거 아세요? 몰라요? 북경에서 올림픽을 할 때 8시 이 중국에서 이 팔이 빠라고 발음되는데 빠가 뭐냐면 발전할 때 발자하고 똑같아요. 발전 알죠? 발전. 이 발전을 이제 중국어로 빠라고 해요. 발전. 그래서 이 팔을 중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숫자고요. 이 사자는 실제 사자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사자는 내 마음이나 상대방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 사자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잘 가르치고 어때요? 잘 지도하고 되게 풍요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드는 동물로 말하면 조련사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조련사 잘하겠죠? 치유사 그다음에 뭐죠? 또 VIP 같은 걸 잘 모집하겠어요? 모집하지 못하겠어요? VIP를 또 잘 모집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되게 부드럽게 다가올 수가 있는 그리고 이 카드가 있는 사람 말을 막 강하게 하겠어요? 조곤조곤 하겠어요? 조곤조곤 말을 되게 조곤조곤하는데 근데 이 카드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욕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욕망. 자, 이 노란색 아까 타로의 색깔 상징 이야기를 했는데 노란색이 뭐냐? 풍요로움, 현실, 재물, 평안함. 자, 장미 있죠? 장미 여기 보면 장미 있죠? 장미는 뭘 의미할까요? 열정, 정화력. 그 다음에 흰색이죠? 흰색? 순수함.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아까 질문하신 분 맞죠? 이런 성향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 그러니까 음력 그걸 따진 거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 양력은 뭐라고요?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성향. 이걸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업수를 내가 아까 안 했는데 직업수도 알려드릴게요. 직업수는 쉬워요. 직업수는 자 아까 선천수 말씀드렸죠. 선천수 플러스 후천수예요. 자 근데 잘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천수가 3번, 후천수가 7번이야. 그러면 3 더하기 7은 몇 번이죠? 10번이죠. 자 여기서 꼭 알아주실 게 있어요. 직업수는요 1번부터 9번까지만 돼요. 자 1번부터 9번까지만 돼. 그러면 10번이면 0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1 더하기 0이잖아요. 그리고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직업수를 했는데 직업수가 만약에요 11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예, 2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12가 나오면 3. 9번 이내로 가야 돼. 9번 이내. 13이 나오면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어렵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직업. 그러면 여기 이제 선생님은 아까 2하고 8이었잖아요. 2하고 8. 그러니까 2 더하기 8이니까 10번이죠. 10번 맞죠? 10번이잖아요. 근데 10번은 아까 얘기했죠. 0은 안 된다고 그랬죠. 1번. 그러니까 1번이 직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거 하나씩 따지는데. 그래서 1번 카드는 아까 얘기했던 나는 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1번 카드가 있는 분은 잘 보여준다.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1번 카드는 그래서 뭔가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1등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 지금 테이블에도 화초 공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펜터클 있죠? 컵이 있죠? 그 다음에 칼이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죠. 막대기도 있죠. 화초 공수 맞죠? 화, 토, 공, 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 사람이고 이 카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연아로 말하면 이제 마술 집하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그래서 뭘 배울 건지 이런 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여기에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 메비우스의 띠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자체가 뭐겠어요? 빨간색 열정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고 여기 뱀 보여요? 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뱀은 뭘 의미하냐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를 의미하고 정력, 힘 이런 것이 있고요. 보라색은 여기 이제 보면 아까 보라색이 또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비로 조화로움을 또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 같은 경우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장미는 예쁘지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튕기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따뜻함이 있죠. 노란색이 보시죠. 이렇게 노란색은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나를 따르라는 스타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런 카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뭔가 리더가 돼야 돼요. 운영하고 팀장이 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뭐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을 수 있고 1번 카드가 있는 분은 또 기술자 이게 지금 무속과 관련돼서 무속인도 가능하고요. 또 타로, 상담.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뭡니까 잘 맞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매지션, 마법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를 받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뭐죠? 나중에 저희에게 뭐 상담을 뭐 하시려고 하시고 제가 나중에 영어 하나 드릴게요. 직업 7번은 그러니까 7번 잠깐만요. 다시 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7번의 직업은 7번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움직이고 해야 되고 계획적이고 잘 지키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 7번 카드는 직업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인데 특히 이 카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 카드가 들어가요. 왜냐면 보세요. 이 카드가 재밌는 게 투자에 투자. 여기 집이 두 개죠. 여기 집 있고 여기 집 있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집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카드도 지금 부동산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3번 카드와 18번 카드와 7번이 또 부동산 카드예요. 이 부동산 쪽의 일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또 이제 어떤 군인이나 여기 보면 그게 지도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군인이나 뭔가를 잘하고요. 이 카드에 또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가면이 페르소나라고 하죠. 융이 말하는. 그래서 잘 내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잘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여기 페르소나가 어깨에 있잖아요. 가면이 딱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연예인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예인도 할 수 있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직업 군인이라든가 이게 절도 있게 뭔가를 행동하는 일이라든가 또 그런 의미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쪽에도 소질이 있겠어 없어요.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A 학생이라고 본다면 그런 쪽에도 소질이 있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예, 맞겠죠. 그것도 그쪽에 딱딱딱 원리 원칙에 맞게 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않는데 이 사람이 원리 원칙이나 계획을 세워야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멈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하려고 끝도 없어서 나머지 분들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는 이제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상담을 이제 한 번 정도 아마 받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계배열법이라는 게 먼저 있으니까 어떤 건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5장을 뽑아요. 이렇게 타로 카드를 5장을 뽑아요. 선생님, 예. 저기 이게 뭐 선천수, 후천수 뭐 그런 거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거 말고 그거 보자고. 왜냐면 이게 국민들 걸 한번 계산을 해보고 숫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게 나을까요?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알겠어요. 선천수, 후천수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 뭐 시간이 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게 거의 11시 50분 뭐 이 정도까지 보다니.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천수, 후천수에 대해서. 본인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하고 그건 아까 알려드립니다. 했던 거를 한 번 더 1번에서 10번까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또 상담 실전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본인들 거 선천수, 후천수를 한번 계산을 해서 저에게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모르시는 분은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선천수, 후천수, 직업수, 상반기운, 하반기운, 총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저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떤지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왜냐면 아까 한 명만 더 받으신다고 하니까 또 그게 좀 예, 알겠습니다. 서운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참 시간이 많으면 제가 참 많이 받는 거죠. 자, 그 선천수, 후천수, 직업수 그러면 저기 뭐지 하신 분 한번 들어 여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받을 몇 번이나 선천수, 후천수가 다 8이에요? 이야, 이런 분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선천수, 후천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선천수도 8이고 후천수도 8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타로 용어로는 양립이라고 해요. 양립. 이 용어. 그 양쪽이 다 서 있다. 양립 뭔지 알겠죠? 네. 한국인이신 그 양립 양쪽이 서 있다고요. 그걸 양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 8번의 성향이 다른 카드보다 한 3배 이상, 원래는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아까 제가 8번 말씀드렸죠. 8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번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더 재밌는 게 8이면 선천수도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엄청나게 강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직업수로 하면 선천수하고 8 더하기 8이니까 몇 번이죠? 16이죠. 16이니까 7번이 직업수가 되는 거예요. 예, 7번 맞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수랑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8번의 성향이기 때문에 정말 이성분은 강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은 그냥 팍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세게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 성향이 8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세요. 예. 뭘 나가지 못해? 어떤 거? 남들은 일을 안 하고도 이렇게 오후에 잘 가. 일을 남보다 300% 해도 이게 그런 경우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8번 성향이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점성학이나 뭐죠 사주 명리학이나 이런 걸로 좀 풀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기저에 있는 걸 따져야 돼요. 왜냐면 맞습니다. 20이가 0이라면 예. 7은 20이가 이제 넘어가서 27이가 아니 지금 27일 나왔어. 뭐가 27일 나왔죠? 뭐가? 숫자 정한 게 27은 2 더하기 7이니까 9잖아요.
9번이죠. 아니 아, 예. 1989 해서 27이 나왔는데 음. 22는 0이라고 해서 아니 22, 그러니까 22가 0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기서 나온 것이 지금 27이잖아요. 근데 네네. 21 따질 게 없는 게 지금 27이니까 27은 2 더하기 7이니까 네. 이 9번이라는 거죠. 그 아, 9번, 끝에는 예, 그렇죠. 끝에 있는 거 따지는 게 이거는 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 만약에 이게 9번이면 이게 선천수예요, 후천수예요? 선천.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카드예요. 선천수가 지금 누가 9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는 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런 카드. 9번 카드는, 그러니까 이 타로는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향 자체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수가 예. 9인 거? 예, 아니 직업수가 아니라 선천수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선천수. 이건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수. 이게 선천수.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수가 요거랍니다. 요거 여기 진짜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9번 카드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이 9번을 뭐라고 하냐면요, 완성수라고 그래요. 완성수라고 하고, 이 카드는 좀 약간 침착하고 겸손하고, 근데 이제 깨달음을 알고 떠나는 카드예요. 침착하고 겸손하고 깨달음을 알고 떠나는 카드고요. 전문가가 될 때까지 하라는 카드고, 그다음에 이 카드는 정신적인 상대를 중요시해요. 물질적인 거. 그래서 직업은 뭐 학자라든가 이런 쪽이 좋고요. 또 이 카드는 전문가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전문점을 해. 만약에 한다면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기술자, 전문가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설사는 설산이잖아요. 이거는 남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카드. 등불은 안내자. 나 여기 흰수염 있죠? 고집. 흰수염은 고집. 51색이죠. 이거는 중간 자격 입장을 해요. 중간 자격 입장. 이 회색은. 그리고 육각별이 여기 육각별이거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육각별이 아니라 이 육각별은 완전한 퍼펙트. 퍼펙트란 말 들어보셨죠? 완전한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이 육각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9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6번 카드요? 아, 예. 아, 이게 레이저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자, 이 6번 카드는 이게 이제 천지창조를 할 때 아담과 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행복, 설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근데 이 카드를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이 카드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자기의 세계가 상당히 좀 강해요. 이 카드는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의 세계,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에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측면에 있어서는 뭐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 아까 지금 그 8번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이렇게 보듬어 안고 감싸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약간의 그런 것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이상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을 봐라. 이상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을 봐라.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카드의 직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중재. 이 카드는 이상과 현실을 중재시키는 중재역, 중재자, 중매인도 가능해요. 또 피팅 모델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치유사, 상담사 이런 쪽이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제물로 보면 여기 지금 에덴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악과 뭐 여기 꽃도 있고 막 피어 있잖아요. 상당히 어느 정도는 풍요로운 것을 의미하고, 과일이라는 것 자체가 풍요로운 거예요. 과일이 있잖아요. 풍요롭고. 그다음에 여기 민둥산은 뭐냐? 개척 정신이 강한 민둥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천사 있죠? 천사는 일종의 수호신의 가디언 엔젤,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태양이. 근데 이제 태양이 완전한 태양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여기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제가 또 뭐 궁금하신 거?
아, 제가 타로 실전 상담 하나 하려고 했는데 뭐 선생님, 예. 타로에 대한 책자도 있나요? 예, 타로의 책자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타로 무슨 책자 읽어요? 아 제가 지금 타로 책자를 제가 지금 만들진 않고 지금 다 써놨는데 지금 출간을 뭐 올해 내년 정도에 좀 할 예정이에요. 지금 쓴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선생님 해보고 싶은 거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되겠고요. 자, 하여튼 제가 뭐 이게 이거를 하려면 몇백 시간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좀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타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관계 멸법이라고 해서 현재 상황, 상대가 생각하는 나, 내가 바라보는 너, 조언, 결과 이런 게 있고요.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상담을 해줄게요. 이게 이제 실전 양자택일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파트를 판다, 만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런 걸 고르는 게 있고 이제 풍습별법 넘어갈게요. 이건 이야기하는 복잡하니까 커버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배열하는 그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플별법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 커플별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커플별법은 왼쪽에 내장은 남자고요, 오른쪽에 내장은 여자예요. 왼쪽에 내장은 남자, 오른쪽에 내장은 여자였는데 이거 남자의 자신 생각하는 모습, 여자가 자신 생각하는 모습. 그래서 순서가 끝에서부터 1번 이제 여기 있죠. 1번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가지고 이제 커플 배열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전 배열법도 있어요. 현재의 경제적 기초, 들어올 돈, 돈을 벌기의 조언, 결과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켈틱 크로스 배열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이제 이게 1번부터 쭉 10번까지 쭉 나오는데 예시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상담을 혹시 누가 상담 그 켈틱 크로스 배열법으로 든지 뭐 관계 배열법이나 누가 상담을 좀 하실 분 제가 하나 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오세요. 잠깐만요. 거기 앉으세요. 얼굴 안 보이는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일단 그 켈틱 크로스로 볼까요? 뭘로 궁금하신 것이 어떤 거세요? 좀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 켈틱 크로스로 혹시 최근에 뭐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나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보세요. 고민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 상담을 못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아들이 이제 내년에 결혼하는데 예. 날짜가 좋은가? 날짜 이거 하루는 이건 날짜보다도 뭐 그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과 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예.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 그러면 그 관계 배열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프레드거든요. 자 5장을 뽑아보세요. 5장. 왼손으로. 팔은 왼손으로 뽑는 거예요. 감성이. 5장을 뽑아서 뒤집지 말고 거기다 계속 올려주세요. 하나, 5장.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5장 현재 상황부터 있죠? 그럼 이게 1번이에요. 이렇게. 여기 1번.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는 나.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 그리고 이게 조언. 그리고 이게 결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보시면 여기 오셔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타로 카드가 5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요게 뭐예요? 자, 현재 상황이라고 그랬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카드는 전쟁을 갔다 온 그 군인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뭐예요? 쉬는 카드라고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카드.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당히 안정되고 괜찮은 카드로 보이죠. 여기 보면 그
이게 이제 칼을 놓아놓고 잠자는 카드라고. 그러니까 안정된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상대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뭐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은 상당히 지금 여기 보세요. 이 펜터클의 9번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부족한 카드.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하나가 부족한 카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는 정말 끝내주고 자기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카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드님을 대신해서 뽑은 거예요. 아드님을. 그래서 아드님이 바라보는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당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지금 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죽은 자가 관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살아온 과정 자체가 그렇게 순탄한 과정이 아니죠. 이거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영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많이 좀 이렇게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언은 이게 조언이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4번이. 자, 이 카드는 이 카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교황은 내담자의 말들은 잘 듣는데 내 말은 한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죠. 내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는 분들은 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 조언은 뭐냐면 조언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드님이 그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을 그러니까 내 말을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직접 이야기해라. 내가 뭐 힘들거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게 좋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카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생각을 하면 돈이 안 벌린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열심히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 카드는 교환 카드의 반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게 조언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 나왔는데 이 카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카드가 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아드님이 아마 그 이제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많은 일도 그러니까 1인 10역 이런 걸 들어보셨죠? 1인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카드를 이제 볼 때 이제 보세요. 이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 자, 5장 카드에 화토 공수를 보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화가 있죠. 막대기. 자, 토가 자 보세요. 토가 펜타클 있죠. 펜타클. 그다음에 공이 칼이죠. 자, 여기 근데 컵이 있나요? 컵이 이거는 메이저 타로는 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있을 때는 아드님이 지금 이제 뭐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그런 마음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여자친구분하고 할 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행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것도 칼은 이성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이성인데 그 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감추지 말고 바로 그 자기 여자친구 아내 될 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아주 두 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타로의 어떤 그 상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타로라고 하는 것을 그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되고 하는데 이 타로는 여러분이 이게 그냥 공부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상담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할 게 많으시니까 나중에 뭐 제가 좀 명함을 드리든지 하겠지만 뭐 연락을 하실 분은 한번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세요. 혹시 이제 이 정도를 해서 이제 제 이야기는 했고요. 질문을 좀 받고 나머지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2시간 정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을만 하셨나요? 네. 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만약에 타로를 상담한다든지 예. 지금 뭐
예. 어떤 식으로 상담이라는 게 무슨?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뭐 아파트를 샀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또는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담자분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상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상담자는 이제 질문을 하지만 내담자는 내가 말할 것에 대한 명확한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타로는 막연하게 내가 언제 돈 벌 것 같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타로는 그 긴 기간을 1년으로 잡아요. 1년. 1년 뭐 이걸 평생 잡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잡아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이제 12시 안에까지는 답변해 드릴 테니까.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뭐 어떤 하나 더, 예, 뭐 누구 어떤 거요? 이런 상담? 예, 어떤 거?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공부하고 시험을 공부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1차,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예. 딸에 대한 거를 되게 궁극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제가 하던 일을 이제 근데 타로 상담은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제일 낫죠. 예. 그거는 일단은 또 저기 계시니까 제가 여기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지금 또 다른 분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그럼 봐드릴게요. 일단 가지 말고 계세요. 예. 자, 네. 예. 그 카드가 거의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카드는 욕망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욕망이 강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매불 카드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금전 운동은 상당히 좋아요. 매불 카드 자체가. 금전운도, 사업운도 나름대로 있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런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과 의미, 아까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책임과 의미에 묶이는 보시면 여기는 회사들 있잖아요. 책임과 의무에 묶여서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집착이 좀 있고 그런데 데블카드라고 해서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사랑 같은 경우는 할 때도 이제 이 카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집착, 소유욕 이런 게 좀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고 좀 더 조건적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지만 뭐 이 카드 자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카드는 이제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일도 괜찮고요. 약간 금융 쪽의 일도 괜찮고, 이게 뭐 지하세계 뭐 이런 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술집 뭐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만류하는 시류 이런 쪽도 상당히 좋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15번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것만 아니다. 또 죄송합니다. 네. 누가? 다른 분? 그러니까 8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1번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자기와 또 가시용잡이나 이런 것이 강하게 있죠. 그렇군요. 1번 있는 분은 자기를 저게 후천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천수 8번 후천수가 1이라면서요. 예. 1번. 이제 1번이니까 나를 잘 드러내고 멋있고 나는 나다 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여주는 걸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되셨나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데 또 질문 있어요. 타로를 배울 때 어느 정도 기간을 타로는 보통 한 4개월, 타로만 공부하는데 4개월 이상 걸려요. 왜냐면 타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데 한 2개월이고, 또 타로에 대한 어떤 실전을 공부하는데, 저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뭐죠? 이론만 공부하는데 2달이에요. 이론만 공부하는데 2달. 실전은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많이 알아도 이 실전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왜냐면 타로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쉽진 않은데 열심히 하시면 되긴 되는데 좀 경험도 많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봐주는 경험. 왜냐하면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바로 내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또 배웠어도 실질적인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또요? 타로 보는 데는 어떤 영적인 그런 거를 전혀 무관한가요? 아니 영적인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인문학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했거든요. 국문학, 중문학, 일본학 뭐 다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상담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로를 상담할 때 저는 막 200의 시 같은 것도 막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로를 상담을 하려면 그냥 조금만 알아가지고 안 되고 다양한 공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궁금하신 거? 그러면 타로는 저 그림 속에 거의 답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죠. 그림 속에 답은 있는데 그 그림을 잘 해석하는 게 그렇게 많. 예, 그렇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뭐 하루 이틀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있죠. 당연히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입니다. 그림을 잘 사용하면 그림을 잘하면 그림을 잘 보고 예. 영감을 얻으면 그 그림 속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림 속에 답은 있는데 그걸 혼자서 이렇게 찾아서 가긴 힘들고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그림 속에 답은 있지만 그 그림의 상징 하나하나를 모르고는 그냥 그림만 이렇게 대충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뭐 타로 카드만 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이해가시죠? 되셨나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2시간 동안 즐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타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